제 영상 구독자님들은 이미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결국 학대냐 아니냐는 모두 문제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당신 곁에 김신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구에서는 중학교 경비원이 밤에 학교에 무단 침입한 학생들을 잡아서 훈육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했다라고 하여 학생 측이 학대 신고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자기 일을 한 것을 가지고 학대로 수사를 받게 되다니 좀 의아하죠? 무슨 일이었는지 알아보기로 합시다. 제 영상 구독자님들은 이미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결국 학대냐 아니냐는 모두 정도의 문제라는 걸요. 어떤 행동이 학대냐 아니냐는 구체적인 정황을 다 알기 전에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어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업무를 한 것이라도 아이를 상대로 정도가 좀 심한 거 아니냐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죠. 가해자는 중학교 경비원이고 피해자들은 다른 중학교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경비원이 저녁 당직 근무를 서다가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 교정에 침입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경비원을 보자 달아나기 시작했고 결국 아이들을 붙잡는 데 경비원이 성공을 하였나 봐요. 이 아이들이 이 학교에 처음 들어온 것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잡는 데 성공한 것이 8시 30분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미 저녁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여러 차례 침입을 한 상황이어서 아마 경비원분도 어지간히 흥분한 상태셨던가 봐요. 아이들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끌고 가서 약 25분 동안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들 이마를 주먹으로 폭행을 하여 신체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마를 주먹으로 폭행하였다는 건 아마 꿀밤이라도 준 것이겠죠? 수사에 참여하다 보면 이렇게 어른들이 아이들 꿀밤을 주면 항상 공소장에는 이마를 폭행하였다라고 적히더라고요. 아동학대 상담을 하다 보면 꿀밤은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직도 은근히 많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결국 이 경비원은 검사가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였을 뿐인데 아동학대 전과자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너무 억울하였던 경비원은 형사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경비원은 이 학생들이 야간에 건물의 무단 침입을 반복하여서 현장에서 붙잡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비원으로서 당시 경비 업무를 충실하게 하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물리력이 행사되었던 것은 아쉽지만 경비원 업무라는 것이 본래 그런 것 아니냐는 것이죠. 법률 용어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건 신체학대 맞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경비원의 업무상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행위가 되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행위를 나누어서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비원이 아이들을 붙잡기 위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까지는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잡은 후입니다. 일단 잡았으니 인적사항 확인하고 그냥 보내거나 경찰에 인계하거나 하면 충분한 거 아니었냐는 점이 법원의 문제의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비원이 훈육을 한다고 20분 넘게 무릎을 꿇리거나 꿀밤을 주는 게 꼭 필요하였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 생각도 법원과 같습니다. 경비원이 택한 훈육 방법은 교사의 훈육 방법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논리에서 중학교 경비원도 그러한 훈육 방법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판결이 묘합니다. 판사는 경비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부과하면서 집행유예 1년을 붙여주었어요. 전과는 남기되 실제로 벌금은 내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죠. 집행유예를 붙인 이유에 대해서 이 사건 담당 판사는 이렇게 부연하였습니다. 그래도 학대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었다. 잡히기 전에 피해자들이 여러 번 무단 침입을 반복하여 경비원이 훈육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 훈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경비원 측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무죄로 바뀔 확률이 없었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되었으니 만족하고 어느 정도 명예회복도 되었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학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심하는 법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